3일밖에 일하지 않은 직원한테 급여로 5천만 원을 줬다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3일 5천만 원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자극적이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 잘 못하시면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어요. 좀 이제 대표님들이 약간 이제 좀 순간 욱하셔가지고 너 나가,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말로 해고를 하셨다. 이러면은 그냥 100% 부당해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얘기할 건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뒤통수 방지 관련된 걸 얘기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노무사님을 모셨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참석하신 김기민 노무사님이시고,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국내 유일인지는 잘 모르겠어. 유일인지 모르겠는데 드물게 사측을 대변하는 사측을 위한 사측에 의한 사측을 대변하는 17년차 노무사. 그렇죠? 맞습니다. 네, 노무법인 유어스의 대표 노무사님 김기민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간단하게 좀 업력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일단 강의를 일단 많이 하셨어요. 그쵸? 예, 강의를 많이 하셔서 사측 대변이다 보니 삼성의 그룹사 등 다수의 기업에서 강의도 했고, 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도 공무원분 대상으로 강의도 했고, 그리고 현재도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는, 그리고 주요 실적으로는 현대자동차 그룹사 또는 코트라, TBS 등 노무 관련 컨설팅 업무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네. 그만큼 유능하다. 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네. 그런 믿음으로 초대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노무사님 유튜브 하나 하고 있잖아. 네. 좀 이제 작년에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네, 얼마 전에 구독자 이제 100명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100명. 네, 우리 100명이 어렵지. 변호사님 이제 또 쫓아가려면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닥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노무에 관심 있는 사장님들 방문하시면 큰 도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네, 맞습니다. 많이 오셔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네. 이렇게 훈훈하게 한번 시작을 네. 해보자고. 저희 프로그램 컨셉이 좀 반말 컨셉이라 네. 좀 편하게 반말로 친구인 것처럼 친구기도 하지만 알겠어?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는 이거야. 3일밖에 일하지 않은 직원한테 급여로 5천만 원을 줬다는 거야. 사실 주고 싶지 않았지만 뭐 반강제로 이제 뜯겼다는 거지.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3일 5천만 원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자극적이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5천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 금액도 충분히 다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잘 여러분들 이 해고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 잘 못하시면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해고를 잘못하거나 분명히 뭐 이 해고가 도의적이거나 일반 상규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해고인데 해고 절차를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큰일이 날 수 있다. 그럼요. 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정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해고를 해야 될 대상은 맞아요. 그런데 좀 이제 대표님들이 약간 이제 좀 순간 욱하셔가지고 너 나가,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말로 해고를 하셨다. 이러면은 그냥 100% 부당해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근로자들이 이거를 묵혀놨다가 나중에 크게 터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뭐 1, 2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1,000만 원, 2천만 원, 아까 우리가 앞에 말한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이게 거죠. 굉장히 포인트가 원래 그냥 있으면 요만한 게 묵혀놓으면 이제 무슨 뭐 복리가 붙듯이 그쵸. 네. 막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빵 일단 터지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네네. 하고 그 보통 생각하는 게 수습 직원들 뽑잖아. 근데 수습 직원을 뽑는 이유가 있잖아 사장님들이. 그쵸. 왜냐면 그 기간 동안 잘하는지 보고 왜냐면 정규직이 전환되면 워낙 좀 그 우리가 또 함께 가야 되고 식구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이제 많이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수습을 뽑는데 수습도 맘대로 못 잘린다며. 맞아.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근데 저도 이제 좀 그런 규모가 작은 이제 사장님들하고 많이 이제 자문계약도 하고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수습은 무조건 그냥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수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습 기간 동안에 잘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피드백도 주고 개선 기회도 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기간 동안에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종료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수습 종료도 해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해고 절차를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고 사유도 잘 갖춰놔야 돼. 하지만 수습 기간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해고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잖아요. 네. 그쵸.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뭐 미국은 그냥 유아 파이어 하면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지만 이메일로 막 오고 막.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아까 앞에 얘기한 큰일이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해고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 수습 기간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이런 평가랑 개선기회 부여, 그 다음에 해고 절차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수습 기간 중에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좀 부분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확실히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멀쩡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출근이 뭐 9시인데 한 10시쯤에 이렇게 오면서 이제 커피를 쫙 들고 오시면서 이제 아, 좀 늦었네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반복이 많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을 시켰는데 얘가 일을 계속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일이 다 몰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고객과의 마찰이 너무너무 부당하게 많다거나 뭐 하여튼 뭔가가 지금 운영을 했을 때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그치? 문제가 있는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는 거. 네. 다시 한번 저희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딱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저도 그렇게 뭐 사측 노무사지만 그렇게 파렴치한 노무사는 아닙니다.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그 뉴스를 요번에 나온 게 그 수습 기간에 3일 동안 일한 직원이잖아. 그러면 3일이면은 뭐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연봉이 센 직원이라도 뭐 급여가 뭐 30 아니면 뭐 많아도 100만 원, 200만 원일 것 같은데 200만 원 너무 많지 3일이면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5천만 원까지 불어났을까? 자, 이제 아까 제가 앞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이제 묵혀놓는 기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3일 만에 정말 뭐 해고가 될 정도의 그런 정말 문제가 있는 직원이었을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3일 만에 해고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노동위원회라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는 이제 노동부 산하에 이제 그런 부당해고, 이게 그러니까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런 걸 이제 법원처럼 판단을 하는 행정기관이 있는데 자, 이 노동위원회에 나 부당해고 당했으니까 구제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신청 기한이 3개월이야, 3개월. 자, 그러면은 3일 있다가 해고가 됐는데 나는 이거를 3개월 있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기간이 이제 나중에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다 이 기간이 부당해고 기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은 3개월 동안 신청하는 동안 3개월. 그쵸. 그러면 또 업무 처리 보통 얼마나 걸려요? 맞아요. 한 일반적으로 60일 우리가 그러니까 2달 정도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거기서 2달. 그렇죠. 또 2달. 그럼 이미 벌써 5개월이죠. 그러면 만약 이게 부당해고가 되면 그동안 급여를 싹 다 줘야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3일 일하고 해고했는데 자, 얘가 최대한 묵혀서 그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2달 정도 걸리고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사건이 끝나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우리 법원도 판결을 딱 하고 나면 판결문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노동위원회도 이 결론이 나온 다음에 판정문이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럼 6개월. 자, 그게 벌써 6개월이죠. 이 사람이 급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자, 그래서 이 3천만 원이 이제 내가 부당해고가 맞다. 그냥 말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면 이거 명백한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분명히 3일 일하고 나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5개월, 6개월치의 급여를 한 번에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인 그죠. 거지. 줘야죠. 네. 야, 근데 사실 나도 이제 사업을 운영하지만 만약에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뭐 물론 절차를 잘 지켜야지. 근데 절차를 잘 못 지켜서 어쨌든 뭐 절차를 떠나서 해고를 했으면 사실 그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도 있고 그쵸. 그 다음 사람을 다시 뽑는 데 드는 비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비용이 이미 발생을 했고 그리고 대체 인력이 근무를 또 했는데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로 더 든다. 얘한테만 그냥 온전히 줘야 되는. 저 지금 말한 것처럼 솔직히 뭐 보통 많이 그러잖아. 우리야 이제 법을 아니까 우리야 이제 딱 규정을 지켜서 하지만 보통은 사실 잘 모르시잖아.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면, 누가 봐도 이게 업무를 진행하는데 너무 회사에 피해를 준다거나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주면 그냥 이제부터 나오지 마세요. 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 바빠서 문자로 내일 나오지 마.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전혀 안 돼. 그러면은 말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말로 안 되고. 뭐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꼭 내용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근로기준법 27조에 보면은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건 서면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문서 이제 안 되는 거. 그치. 아. 이제 실제로 종이 문서거나 아니면 이 종이 문서를 뭐 스캔해서 이제 전자문서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뭐 카톡이나 문자나 뭐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문자로 써서 보내거나 카톡으로 써서 보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서면으로는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종이를 한번 만든 다음에 그거를 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스캔하거나 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미지 만들어서? 그거를 뭐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면 그건 또 문제가 없다. 그거는 문제가. 그건 이제 서면으로 교부한 거니까. 그래서 요 서면에는 두 가지만 잘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가 해고일이 들어가셔야 되고 두 번째가 해고 사유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신에 또 해고 사유도 대충 그냥 뭐 업무 미달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떠한 부분에서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너는 해고다. 구체적인 좀 사항들을 명확하게 써주셔야지 요게 유효하지. 또 요새 또 많이 제가 이제 사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요새 또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고 통지서상의 해고 사유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이 해고 사유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도 요새 또 많아요. 네. 우리 전에 노동위원회 갔을 때도 뭐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내용은 당연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잖아. 당신이 언제 지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당신이 언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업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그게 그 구체화가 그 시간적인 개념에서 며칠 날 했습니다 정도면 되는 거야? 아니면 며칠 몇 시에 했습니다까지 해야 되는 거야? 며칠 몇 시에까지 했습니다라고 적어주면 좋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을 때는 한 날짜 정도까지만 몇 월 며칠 날 뭐 지각 뭐 언제 뭐 해가지고 뭐 총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근태불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치. 몇 월 며칠 날 뭐 지각 뭐 몇 월 며칠 날 뭐 조퇴 아니면 우당 결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날짜까지 좀 그래도 적어주면은 좀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까 사실 조금 안 좋은 행위가 한 번 있다고 해서 해고를 생각하진 않잖아. 그렇지. 근데 보통 반복되니까 반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장님 측에서도 이제 방어를 위해서 증거 채집이 좀 있어야겠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을 변호사님이 이제 우리 김민성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는데 대표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상담을 하면은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저도 같이 항상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직원이 있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속은 부글부글 하는데 그래서 항상 혹시 그래서 그거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오늘 좀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의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김민성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어떻게 있으면 일단은 이걸 다 남겨놔야 되는데 자 그럼 그냥 만약에 오늘 지각을 했는데 그럼 너 오늘 지각이네 야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말로 그냥 해버리면 이거 나중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당장 너 오늘 봤으니까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몇 분 지각했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고 얘기는 이때 하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따가 만약에 뭐 그날이 이제 끝나서 이제 뭐 누구누구야 오늘 그래도 이렇게 지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해가지고 우리 또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얘가 오늘 지각을 했는데 내가 또 아까 내가 개선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했잖아. 되게 중요한 이 기간 거죠. 중에. 그치. 그래서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하자. 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두 가지가 된 거죠. 이날 얘가 지각을 했구나. 거기다 얘가 지적을 했구나. 그 다음에 개선 요청까지 했구나. 이거를 한꺼번에 이 카톡 하나로 우리가 입증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떠한 얘가 문제 행위가 여기 이제 우리 변호사님 문제 행위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어떤 뭔가 문제 행위를 했다. 그럼 우리 변호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 정도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두 번, 세 번 그런다? 그럼 그때부터는 얘 심상치 않구나.
라고 우리 사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동물적인 감각이 다 있으세요. 아, 얘 좀 뭔가 이상해 라고 하면은 아, 싸하다 이 느낌이 느껴지시면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찾아오시면 저도 어떻게 물론 어떻게든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법률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많이 감소시키면서 우리가 법적인 부분으로 이 직원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으시면 저도 이제 도와드리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때부터 만들면 님이 늦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만들면 또 이제 아무래도 앞에 손해본 것들이 맨징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또 뭐 이미 한번 터트리셨으면 그다음부터는 걔가 대비를 할 것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요새 이 근로자분들이 뭐 요새 또 AI도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요새는 다 AI 제미나이 뭐 챗 GPT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요새 좀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자문하는 데서 이제 정말 특이한 있던 그런 케이스들, 뭔가 문제 직원에 대한 케이스들을 대표님들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고 해서 딱 그렇게 하는 순간 고쳐지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네.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예. 근데 그 고쳐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약간 뭐 물론 이거는 추측이긴 합니다만 악의적인 어떤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와서 해고를 막 유도를 하는데 이제 이 대표가 그 유도에 걸리질 않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뭔가 법률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딱 오버하지 않으면서 딱딱 대응을 하면은 이제 이 약간 악의적인 이 생각을 갖고 들어온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본인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걸 포기하거나 또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변호사님한테도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이제 어쨌든 잘 정리된 케이스긴 한데 어떤 근로자가 제 자문사에 식당이었어요. 식당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1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 대표랑 막 뭐 어떤 언성을 높이면서 막 근로계약서를 못 쓰겠다. 근로계약서 이제 출근했으니까 써야 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이런 환경에서 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리다가 그러고 나 그냥 일 안 하겠다 라면서 그냥 집에 가버린 근로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대표님이 너무 이상하니까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그냥 가버렸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빨리 자 그럼 근로계약서부터 빨리 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빨리 그 사람한테 보내세요. 그 다음에 급여도 잘 빨리 계산해서 주고 명세서까지 다 만들어서 일단 주고요. 저도 왜 그런지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이 근로자가 출근하기 전에 이제 당연히 면접도 보고 하잖아요. 면접 때 자꾸 여기 사장님 사업장은 5인 이상이어가지고 제가 좀 뭐 일도 잘하고 좀 뭔가 많이 좀 일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인 이상이라는 거를 자꾸 면접 때 강조를 했고 일반적이지가 않네. 이상하지 약간 면접 때. 그 다음에 그 출근하기 전날 문자를 보냈더라고 그 대표님한테. 뭐라고 넣은 거야? 출근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뭔가 확인을 한 거지. 여기 5인 이상이셔서 5인 이상 확인한 건 아니지만 문자를 내가 읽어봤더니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뭐 해가지고 뭐 하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하면서 문자를 또 보낸 거야. 그래서 누가 봐도 좀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다음날 왔는데 실제로 근데 이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거야. 여기가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거에 빠삭한 애들은 딱 와서 대충 보면은 여기가 5인 이상이구나 5인 미만이구나 이거를 알거든. 근데 얘가 와서 보니까 아닌 거지. 5인이 아닌 거야. 안 보인다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선 지금 그렇게 5인 이상인데 와서 좀 며칠 동안은 좀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상한 게 이제 변화해서 이제 이거를 이 사장한테 대표한테 한탕을 해야겠다. 해고를 부당해고를 유도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런 본인이 이제 이런 우리 아까 그런 사례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악용하기 위한 생각으로 왔는데 5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투자를 할 필요가 없네. 그치. 시간을. 그러니까 그냥 진상 피우고 가버린 거지. 1시간 만에.
지금 딱 포인트가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더 간소화되거나 이런 게 있다는 뜻이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가 그 회사에 5인 미만이다. 그러니까 5인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아예 부당해고가 성립이 안 돼. 5인 이하는 부당해고가 적용이 안 된다. 해고에 대한 법리가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근로기준, 이 해고 부분이 이게 부당해고다, 아니다.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법이 근로기준법 23조에 있는데 그 23조 1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5인 미만은 이제 나가세요?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야 돼. You are fire로 그냥. 미국처럼 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미국처럼 오늘 당장 you are fire 하면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5인 이상이 이제 된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굉장히 이제 해고가 어려운 그러한 이제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날려준 이유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까봐? 맞아.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은 벌금도 맞고, 그치? 맞아. 네. 그리고 뭐 불이익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장님들이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게 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요새, 그러니까 예전에 많았는데, 근로계약서는 좀 며칠 써보고, 며칠 얘가 일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마음에 들면 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좀 큰일 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그 근로자가 입사한 당일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근로계약서를 내가 잘 준비해서 줘도 얘가 서명을 거부할 수 있잖아. 서명 거부. 그치. 서명. 그럼 도대체, 그럼 내가 강제로 얘 손을 갖다가 서명을 할 수도 없으니. 그러면 이제 폭행이 되겠지. 그치. 내가 그 부분은 또 생각을 못했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근로계약서가 그럼 과연 무슨 법이냐라고 하면 요거 이제 근로기준법 17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령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교부까지 하면은 이 법령이 이제 우리가 이행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준비해서 그 사장님, 우리가 이제 계약서니까 당연히 대표 서명하고 이제 근로자 서명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일단 이렇게 준비해서 대표 이제 뭐 도장이나 서명을 해놔. 근데 이제 근로자 서명 받으면 되는데 얘가 이걸 거부를 한다. 그치.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처럼 요거 똑같아. 이것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전자문서화 시켜서 얘한테 일단은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버리면 일단은 교부는 해버린 거지. 우리가. 작성도 했고 그치. 교부도 했고. 네, 얘가 서명만 안 했을 뿐인 거지 우리는 작성 및 교부까지 한 걸로 일단은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치. 나중에 이거 가지고 뒤통수 맞을 일은 없는 거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뽑아서 출력을 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사장님 도장 찍고 그 상태에서 스캔을 하든 사진을 찍든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지금 들어보면 5인 이하에서 뭐 근로계약서는 써야 되지만 해고에 대해서는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데 그러면 5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 자유구역인 거야? 그치. 일단은 부당해고에 있어서는 자유구역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고를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해고 사유나 뭐 일시나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구두해고를 해도 되는데 대신에 해고 예고라는 건 또 적용이 해고 예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고 예고는 5인 미만이어도 우리가 해고라는 행위는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30일 전에 이 해고를 내가 만약에 이 사람 해고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통보하는 기준에서 30일 뒤의 날짜로 일단 해고를 너는 해고다. 이런 거 예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안 해줬을 때 만약에 당장 오늘 너 나가 이렇게 하면 30일 이 기간이 못 지킨 거기 때문에 일단 법에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너무 말이 어려우니 그냥 대략 한 달치 정도 급여가 이 사람한테 주면서 해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직원을 고용했는데 직원이 뭐 딱 와서 뭐 업무 지시도 안 듣고 막 손님이랑 싸우고 막 이래. 해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5인 이하 사업장이면 당신은 그만 나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대신 물론 근로계약서 써야지. 근로계약서 쓰고 당신은 그만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로는 해도 되는 건데 대신 당신의 해고일은 오늘로부터 30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 급여를 줄 테니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건 괜찮겠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예외 사항이 있어. 예외 사항이. 일단은 이 해고 예고는 적용이 되려면 입사해서 3개월 이후가 된 근로자부터, 그러니까 입사해서 3개월이 넘은 이 근로자부터 해고 예고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루 만에 온 사람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치. 3개월이 아직 안 된 근로자는 너 그냥 나가. 그러고 해고 예고도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뭐 3개월 동안 일을 했으면 그래도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보기도 좀 쉽진 않을 거니까. 그치. 아무래도 5인 이하면 더 스킨십이 많으니까 사장님하고. 물론 굉장히 큰 기업이면 3개월 동안 아무리 깽판을 치고 있어도 사장님 모르니까.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진짜 근무를 열심히 하는 근로자를 내보내자는 게 아니잖아. 그치? 전혀 아니지. 그렇지. 굉장히 지금 거의 고의성 가깝게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어떻게 내보낼까? 어떻게 내보내고 나서도 이제 사장님께서 손해를 안 보실까? 이걸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한번 우리 그런 지금처럼 이른바 빌런 직원이라고 합시다. 이 빌런 직원을 합법적으로 퇴출하는 어떤 노하우 한번 지금까지 설명한 걸 쫙 모아서 좀 설명을 해준다면? 일단은 이 빌런 직원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권고사직이지. 근데 사실 이 권고사직은 말이 이제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거야, 이 직원한테. 직원한테 권유를 하는 그치, 거고. 권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권유를 했는데 싫어요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강제할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권고사직을 할 때는 최대한 이제 어쨌든 합의를 하면서 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의 뭐 조건이 붙을 수도 있는 좀 거고. 억울하더라도 뭐 한 달치 급여든 그치. 두 달치 급여든 줄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아까 3개월 이상이 또 되고 하면은 해고 예고를 또 하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해고 예고를 해서 한 달치 급여나 이런 걸 대충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권고사직을 하면서 실업급여. 권고사직을 하면 이제 실업급여가 되죠. 이 권고사직도 두 가지의 케이스인데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하는 권고사직이 있는데 이 대부분 또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경영상의로 인한 권고사직만 실업급여가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한 1개월치 급여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사직서를 받고 이제 퇴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부당해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지. 아주 좋은 팁이네.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선을 좀 해달라라는 증거와 동시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들을 남겨가면서 지속적인 증거를 남긴 다음에 징계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해고를 해야 되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 권고사직도 요새 이제 어느 정도 뭐 서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되면은 그렇게 한 1개월치 정도에서 많이들 이제 권고사직 합의가 되는데 막 터무니없이 나는 2달치, 3달치 달라. 이러면 사실 뭐 합의하지 말자는 거지. 거의 뭐 하지 말자는 그래서 뜻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방금 우리 김민석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우리 이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이제 증거 자료를 쌓아 나가서 단계적으로 이제 징계를 하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막 그런 큰 회사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막 징계하겠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냥 나는 이러이러한 해서 그냥 저번에 얘기한 뭐 공무사직 조건 받아서 퇴사할게요 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징계로 나가게 되면 자기가 이제 이득 볼 게 없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 일반적으로는 징계를 또 받아보는 경험을, 그러니까 받아본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치, 네. 맞아. 그래서 우리 물론 저도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막 크게 뭐 문제되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뭐 경찰서나 뭐 법원에서 소장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근데 그걸 받으면은 두근두근 내가 하지. 잘못한 게 없더라도 막 두근두근하고 막 뭔가 막 생활이 잘 안 되고 이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죠. 나도 이제 형사 때문에 형사건으로 이제 경찰서를 갈 때나 이럴 때가 있는데 사실 운전하다가 이제 신호를 잘못 잠깐 보거나 착각을 해서 사고가 나도 사실 그렇게 되면 그건 형사처벌을 받는 거잖아.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분들도 경찰서 가실 때 좀 두근두근 하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약간 효과가 있기는 있는 거죠. 해가지고 막
이게 종이를 해가지고 막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한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어디로 출석해라 그래서 소명해라 너 뭘로 징계하겠다 이런 문서를 받으면 근데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를 받는 순간 이제 똑같은 약간 효과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본인이 공고사직 넌 2달치 3달치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이거 내가 혹시 징계를 받아서 뭐 감봉이나 막 정직이나 또는 막 해고까지 당할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협상의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거나 또는 그렇게까지 하면은 그냥 내가 더러워서 그만둔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막 이 공고사직이 안 된다고 또 쉽게 막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잘 쌓아서 이 사람을 계속 압박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을 이제 계속 좀 우리가 만들어 나가시고 그걸 통해서 최대한 이 인원이랑 잘 정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제 계속 코너로 몰아가는 거죠. 네, 네, 그게 그렇게 이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괴롭힌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정의를 찾아가는 어떤 맞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정당하게 권리를 확보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걸로. 맞습니다. 뭐 어떤 뭐 우리 요새 직장 내 괴롭힘 막 말도 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 사람을 괴롭힐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괴롭힐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계속 문제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이제 이 대표님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방법을 모르시는 맞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되게 안타까운 사정들이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치. 홧김에 이건 누가 봐도 부정의해.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인 거를 아니까 홧김에 뭔가를 남자다움이나 어떤 보스다움을 보여준다고 확 질렀다가 손해를 보시니까 맞아. 그분들에게 지혜를 알려드리는 거로 손해보지 않는 지혜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치? 여러분 감정을 그렇게 갑자기 폭발시키셔가지고 말로 해고하시면 아주 큰 수업료를 내시고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들이 많아. 많지. 그래서 좀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몇 천만 원의 비싼 수업료를 내시는 일이 좀 없기를 맞아. 그런 분노스러운 상황이 오면 마음을 잠깐 가라앉히고 노무닥터를 구독하는 걸로. 굉장히 우리 변호사님이 너무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노무닥터를 한번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이제 훨씬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공부 잘했어?